안녕하세요. 조영식입니다. 3월 9일이어서 저는 사전투표를 하고 이날이 마치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인 것 같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원래는 우리가 일반 생물학 강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놀면 뭐합니까? 이걸로 강의를 잠깐 좀 소개도 할 겸, 또 인사도 할 겸, 또 우리가 마스크로 가려진, 마스크에 가려진 부분도 좀 노출도 하고, 또 인사를 새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날 투표 날인데요. 여러분들 투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라는 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소중한 표니까 주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고, 여러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제일 중요한 기준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선택해서 오늘 투표하시고 강의 시간 되시면 강의를 잠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는 이제 작년 한 2년 동안은 비대면 강의라 해서 이런 강의 형태를 조금 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물론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시 창고에 숨겨놨던 마이크도 찾아내고 또 프로그램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 다시 켜고 하니까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강의는 앞으로는 보강이나 혹시 진도가 조금 뒤지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갑자기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방주사격으로 해서 이런 간단한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수업을 조금 앞당겨서 프리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해야 될 내용은 물의 화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체 고분자, 생체 유기물 이렇게 보통 하는데 우리 신체 또는 어떤 세포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보면 물이 70%거든요. 모든 것들이 70%를 떠나서 물이 차지하는 어떤 생략적 어떤 중요성, 생물학적 중요성들이 높기 때문에 물의 물성 또는 화학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생물학의 첫 번째 장으로서 물의 화학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한 장만 설명하고 이 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까 합니다.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물을 보면 H2O죠. 여러분 다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산소가 있고 양쪽에 H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기 음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전기 음성도가 크고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H와 H 사이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104도 정도, 100도 정도 되거든요, 각이. 그래서 이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소에서 수소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것,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벡터 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산소를 기준으로 볼 때, 또 수소 이런 거 기준으로 볼 때, 전자가 대칭적으로 놓아지지 않다라는 얘기를 호모지니어스하게 아주 균질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에 전자가 치우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결국 이 산소에는 여기 델타라고 표시했는데요. 이거는 partial negative라고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부분적인 네거티브. 원래는 이제 차지를 띈다는 것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렇게 우리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자가 완벽하게 산소에 뺏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의 전자가 일정 부분이 이게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쪽에 좀 치우쳤다는 의미로 partially positive, partially negativ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H와 H의 각도가 104도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서로 대칭적인 어떤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에서 따라오는 이런 전자의 불균형적인 것.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소 쪽에 partial negative 또는 수소 쪽에 partial positive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질 때문에 수소를 나중에 서로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소 결합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힘이 partial negative, partial positive인데요. 그 물 속에 있는 물 자체의 하이드로전 본드, 즉 수소 결합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반응들이 많으니까 어떤 물질은 물과 반응을 하고, 반응한다기보다 물에 녹고, 어떤 물질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H2O 자체의 파셜 전자의 어떤 불균형적인 것 때문에 이 partially positive, partially negative에 대한 어떤 특징으로서 다른 물질과의 인터랙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폴라한 것 또는 난폴라한 것으로 컴파운드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폴라한 컴파운드는 이 partially negative, positive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에 녹는 것이고요. 난폴라한 것은 이런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용해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화물이 있을 때 폴라한 부분과 난폴라한 부분이 있게 되겠죠. 또 물에 녹는 측면을 볼 때 단순히 이런 partially positive, negative하고 인터랙션 하는 폴라한, 난폴라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온으로 어그리게이션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거 보면 Na하고 CL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물에 들어갔을 때 Na하고 CL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물 안에서요. 그럴 때는 이런 어떤 partial negative, positive한 게 NA는 양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산소하고 인터랙션 할 것이고 CL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에 하이드로전, 수소하고 인터랙션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NA와 CL이 서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NA와 CL이 분리되면서 물에 잘 녹는 형태가 되겠죠. 뭐 그런 어떤 물에 녹는 어떤 관점에서 이 폴라한 부분, 그러니까 전자의 불균형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폴라한 성격들, 델타 포지티브, 네거티브 성격 때문에 물에 녹고 녹지 않는 것들이 어떤 규정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두 가지 어떤 본들을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잠깐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공유결합은 코밸런트 본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밸런트 본드는 아주 강력한 결합이고요.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이올로지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공유결합이 결합이 되고 깨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weak interaction, 약한 결합이죠. 약한 상호작용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하이드로전 본드, 그 다음에 이오닉 본드, 그러니까 NA와 CL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형태, 이오닉 본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본 강의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물이 가진 어떤 성격 외에 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인터랙션 또는 그 외에 원자와 원자 또 분자와 분자 간의 인터랙션의 중요한 weak 인터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게 이렇게 전기 음성도 네 때문에 차이 나는 델타 포지티브, 델타 네거티브, partially 네거티브 포지티브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물의 또 다른 성격은 뭐냐면 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 프로톤이죠. 수소 이온이 물에서 해리가 돼서 수소 이온과 하이드록실 이온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물론 그 분해 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해 정도, 해리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pH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잘 알듯이 pH라는 것은 물 속에 있는 수소 이온 농도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OH 농도를 따진다, 그럼 POH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pH에 따른 우리 물이 pH가 7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다른 어떤 산이나 염기, H를 가지고 있거나 OH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해리가 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pH나 그다음에 pOH의 어떤 변화 양상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예로 우리가 주스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약간 산성이 있는 초산 같은 거, 식초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식초는 산성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식초나 주스 이런 건 상당히 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성이 들어왔을 때 또는 이제 물 이외의 다른 어떤 산성, 염기성들은 산성 같은 경우는 수소를 쉽게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염기성 OH를 쉽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뤄보면 어떤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물 속에 식초라든지 또는 주스 또는 커피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은 pH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정용액, 그래서 버퍼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산 또는 염기에 의한 H 또는 OH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은 적절하게 그 pH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pH가 유지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작게는 단백질의 스트럭처, 또 단백질의 기능, 엔자임으로 보면 또 세포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pH가 적정한 수준, 보통 7.2에서 7.4인데요.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버퍼죠. 그러니까 pH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어떤 기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버퍼에 대한 중요성을 이 해리, 물의 해리로부터 시작해서 산, 염기, 해리, 버퍼까지 이어지는 설명들을 여러분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자, 처음에는 우리가 weak interaction에 대한 얘기했고, 두 번째는 pH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물 자체로만 존재 있는 게 아니라 물에는 여러 가지 salt들이 있죠. 뭐 소듐, NA도 있고, CL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 다음에 칼슘도 있겠죠. 이런 어떤 salt들, 또 하나 뭐 글루코스도 있고, 좀 더 큰 분자들이 있을 건데, 이런 순수한 물에, 퓨어 워터에 용질이 들어갔을 때 물의 물리적 성질들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뭐 끓는 점, 오름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또 거기서 더군다나서 3탑까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된다. 물의 순수한 성질들이 용질의
들어가는 용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용질의 양에 또는 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성질이 바뀐다, 물성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서 이제 세 번째 있고요. 네 번째는 물이 직접적으로 어떤 chemical reaction, biochemical reaction에 직접 관여가 된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수분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수분해, 뭐 어떤 유기물이 깨어질 때 물이 들어가야지만 깨어진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어떤 고기를 먹었을 때 또는 뭐 지방을 먹었을 때 이런 게 잘려지는 건 결국 물에 의해서 잘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효소가 관여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가수분해라는데 물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또 A라는 케미컬과 B라는 케미컬이 반응할 때 물이 빠져나오거든요. 축합 반응이라 하죠. 반대로 이런 것에 물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된다거나 물이 빠져서 그 반응이 이루어진다거나 해서 반응물로서 물이 관여된다는 거죠. 물론 뭐 생산물로서 관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물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본 강의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보기를 좀 보시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수업을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프리뷰가 아니라 전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도, 뭐 코로나가 또 팬데믹이 더 강화가 되거나 또 다른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 강의를 이 동영상으로 할까 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의 시간에 뭐 좀 할 수 없는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 뭐 처음 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뭐 환경도 일단 바뀌었고요, 사람들도 바뀌었고, 그래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실 다른 분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강의가 어떻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두렵다, 긴장된다. 아무래도 3학년 때보다 더 그렇다. 그리고 또 사람이 좀 많고요. 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 표정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두려움과 긴장 이런 게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풀려지고 밝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웃음소리도 더 커질 것이고요. 또 서로 뭐 좋아하는 거, 또 싫어하는 것 알게 되면 조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학기 마치고 나서 새로운 모습들, 또 진행되는 중에서도 두려움보다는 더욱더 기대, 뭐 2학기가 더 기대되고, 또 2학년이 더 새로운 어떤 희망이 있는 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6년을 여기에서 교수님과 또는 이 캠퍼스 또 보상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의 많은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움과 또 이런 불안함 이런 걸 떨치고 잘 생활하기 바랍니다. 이현진 학생 졸지 말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